오늘은 대통령직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 관련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인수위는 정부조직 개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정부조직 개편 문제는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결정해서 추진하기보다는 최근 국내외 경제 문제 그리고 외교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서 민생 안정과 외교 안보 등 당면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조각도 현행 정부 조직 체계에 기반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 문제는 야당은 물론 전문가 등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 정부는 시급한 민생 현안을 최우선적으로 챙기면서 국정 운영 과정에서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겠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차분하고 심도 있게 지금 시대 흐름에 맞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만들고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이 다음 일정이 있어서 바쁘시긴 하지만 손 들어주시면은 질문 몇 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 들어주신 두 번째 앉아 계신 기자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네, 경향신문 문가부 기자입니다. 그 여가부 폐지가 당선인 공약이었는데 그럼 여가부 장관도 임명을 하시고 조직도 그대로 일단은 유지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여가부 장관도 이번 조각에서 발표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명된 여가부 장관께서는 조직을 운영하면서 그 조직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좀 더 국민들을 위해서 나은 개편 방안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할 임무를 띠고 이제 그 역할을 맡게 되시는 겁니다. 한국일보 박재현 기자라고 합니다. 그 조각 발표는 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경제부총리 먼저 좀 발표를 하시고 추후 순서대로 하는지 그 순서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원래 인사라는 게 이렇게 시간표를 해놓고 정확하게 그날 하기는 참 힘듭니다.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정세가 워낙 엄중합니다. 경제 문제 그리고 외교 문제가 지금 엄중한 이만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진용을 갖추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손 들어주신 기자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채널A 정한입니다. 그 일부 기사에서는 이르면 오늘 경제부총리부터 내각 인선을 발표한다는 것도 있었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이 이번 주 안에 가능한 건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순서대로 중요한 순서대로 인선을 하겠다는 그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날짜는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워낙에 아주 엄밀하게 여러 가지 검증과 그리고 또 그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거쳐서 저희들이 정말 우리나라를 위한 최선의 인재를 등용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정도로 하고 나머지 질문들은 추 간사님께서 답해 주시죠. 추경호 간사님 하시고 위원장님 다음 일정 때문에 현장 일정이신 관계로 위원장님 가시고 그럼 추경호 간사님께서 추가 설명 더 해주신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분과 간사 추경호입니다. 제가 인사 문제 이런 거는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답변 드릴 게 없을 것 같은데, 말씀하시죠. 네, 서울경제 김남균입니다.
그 여가부 폐지부터 뭐 교육부, 과기부, 뭐 여러 부처들 개편안이 뭐 여러 보도들 통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때문에 사실상 지금부터 5달 정도 9월에 한다고 하면 제대로 이 일을 못할 거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을 임명해 봐야 그 다음에 신설될 부처 인수인계 준비하는 역할 이상을 기대할 수밖에 없을 텐데 국정 초반 혼란에 대한 우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들은 그걸 역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수위 기관 중에 정부 조직 개편 문제가 지나치게 논란이 되면은 오히려 말씀드린 대로 당면, 민생 현안 등 국정을 챙기는데 오히려 그 동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 아시다시피 조직 개편 문제가 나오면은 각 조직의 구성원들은 그것을 최대 관심사로 집중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정 혼란을 줄이고 새 정부의 안정적인 출발을 차분히 준비한다는 차원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조직 개편 문제는 시간을 두고 가기로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조직 개편 방안의 시기 그리고 규모 등에 관해서도 여전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조직 개편 문제는 사회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얼마 전에 야당, 지금은 아직 여전히 여당입니다만 민주당 원내대표께서도 5년 단위로 정부 조직 뜯어 고치는 게 과연 맞느냐, 30년을 내다보고 여야가 합의해가면서 정부 조직법을 만드는 게 맞다, 이런 지적도 하셨기 때문에 이 타 정당 그리고 각계 의원을 충분히 들어가면서 과연 조직 개편을 언제 어떤 규모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의견을 수렴하고 진행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뉴스토마토 임유진입니다. 그 50조 원 추경 규모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추경을 하게 되면 시중에 돈이 풀리고 그러다 보면은 금리 인상 효과가 반감되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또 물가가 오르게 되고, 이게 세 가지가 다 함수로 엮여 있는데 좀 어떻게 인수위 차원에서 해결하실지 보관이 궁금합니다. 예, 그 문제는 지난번에 많은 분들께서 추경에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일전에 여기 와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그 말씀드린 범주에 있다. 추경의 필요성도 한쪽에 있고, 또 추경을 어떤 형태로 그 재원 조달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금융시장, 거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등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종합해서 검토하고 최종적인 추경안을 만들어낼 것이다. 지금은 그렇게 우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중앙일보 박태인 기자입니다. 예. 그 의원님, 저희 어제 당선인과 물가 관련 회의하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 구체적으로 좀 뭐 4%대 물가 인상률에 대해서 좀 대응 방안이나 그런 것들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경기는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또 그런 전망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는 지금 가파르게 오른 이런 현상이고, 특히 생활 민생 물가가 굉장히 불안하고, 또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여러 어려움이 경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모든 정보와 전문 인력을 갖고 있는 것이 현재 정부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약 1개월 동안 또 열심히 마무리하기 위해서 여러 현안을 챙기고 있고 또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인식을 현 정부에 촉구를 했고, 강도 높은 그런 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인수위에서는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새 정부 출범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저희는 저희들대로 실무적인 도움, 또 전문가의 견해 등을 들어가면서 저희들은 별도로 구상을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지금은 우선 현 정부에서 민생 물가가 굉장히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특단의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국민들께서 불안하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주문을 했던 겁니다. 예, 지금은 제가 조직 개편 문제로 왔기 때문에 다른 문제에 관해서는 또 별도의 시간이 언제 필요하면은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네, 문화일보 유정우입니다. 그렇다면 정부 조직 개편을 정부 출범 뒤에 추진하는 건지 좀 확실하게 좀 정확히 말씀드리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조직 개편 문제는 인수위에서 이제 가닥을 치고 무슨 그림을 그리고 이러지를 않는다. 말씀드린 대로 각계 그리고 국회 타 정당에서도 여러 견해가 있고 특히 지금 거대 제1당으로 되어 있는 민주당에서도 이 문제는 급하게 뚝딱뚝딱 만들어낼 것이 아니다 이런 지적을 했고 충분히 의견 수렴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존중합니다. 그래서 민주당하고도 충분히 대화를 해 나가면서 좀 각계가 정말 제대로 된 조직 개편 하더라도 해야 된다. 뭐 어떤 분은 과연 조직 개편이 필요하냐 이런 문제부터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공약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각계의 의견 그리고 민주당 등 타 정당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가면서 이 문제에 관해서 논의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제 하나 정도만 더 하고 조직 개편 문제만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 한국일보 박지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 큰 틀에서 뭐 새 부처를 신설하거나 폐지하거나 이런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각 부처 간의 뭐 세부 기능 이전이라던가 이런 세부 사항도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진 걸까요? 정부 조직 개편이라는 형태의 논의는 이제 더 이상 인수위에서는 없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 개만 더 받아주시죠, 간사님. 예. 여기 두 분, 예, 손 드셨으니까 두 분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네, UPI 뉴스 장은현입니다. 그 여가부 폐지같이 공약을 낸 것은 그걸 바탕으로 나중에 계속 그대로 추진을 하는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원점으로 돌려서 처음부터 의견을 듣는다는 입장이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서는 공약도 있었고 당선인께서 인수위 출범하면서 여러분께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는 현재 여전히 유효하다. 그런데 이걸 어떤 식으로 정부 조직 개편으로 담아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 또 많은 분들께서 지금 여러 견해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방침을 정했다고 해서 이걸로 그냥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 여러 의견을 폭넓게 들어가면서 의사결정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예. 네, 매일경제 김명환 기자입니다. 저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어저께 한국은행과 비공개 간담회를 하게 됐다고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수위에서. 예, 그게 좀 일자가 정해졌는지 아니면은 의제 같은 건 물가 안정 이외에도 뭐가 있는지 당선인과 어떻게 하실지 좀 진척된 게 있나요? 첫째, 우선 그건 아마 경제 1분과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고 일단 과정을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하고 만약에 간담회를 하기로 했다면은 최근에 물가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국은행은 정부와 늘 경제 정책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하는 한국은행법에 관련 조항도 있습니다. 늘 경제 현안과 관련해서 거시적인 문제 등에 관해서 대화를 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물가 문제와 관련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한다면 했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그렇게 하기로 했는지는 경제 1분과에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고 정말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 여가부 장관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가지고 임명이 될 텐데요. 자칫하면은 몇 개월 장관직을 하다가 그만둬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부처가 없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신임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신 부분이 있는지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여가부 장관이 혹시 임명되면은 그때 말씀하시죠. 그거는 제가 제 명분을 넘는 질문 답변인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간사님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